한번 선순환이 만들어지니까 상당히 좋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 증시 반등 움직임 연말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조금은 일찍 산타가 찾아왔다라는 분석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15일, 이제 11월도 하반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이 11월 초반의 움직임에서 이제는 좀 믿고 보는 우리 증시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주변 여건도 도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수익 챙길 수 있을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핵심 뉴스 먼저 살펴보시죠. 간밤에 미국 증시 너무 좋았습니다. 그 핵심에는 CPI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더 상승률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시가 환호했습니다. 국채금리는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먼저 CPI 내용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요. 많이 기다리셨죠? 특히나 이번 주에 이 CPI가 기점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상당했었는데 확실히 그랬습니다. 10월 CPI 3.2%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3.3%였는데 이것을 하회하는 수치로 인플레가 서서히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시켜줬고요. 그리고 전월에 3.7%였습니다. 현재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은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인플레율이 거의 6% 넘는 7%대 부근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 연준 쪽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인플레와의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듯 5%, 4%대로 낮아졌고, 그리고 이제 살짝 좀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올해 하반기에 약간은 좀 중시도 그렇고 전반적인 출렁거림이 있었지만은 재차 하향 곡선을 기록을 하면서 전월에 3.7%였는데 이 부분이 3.2%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 그리고 또 국채 시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반응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4.4%대까지 밀려 내려가졌네요. 하루 만에 0.2%포인트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도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43%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1.91%,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2.37%의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압도적으로 하락한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이 특징적인 종목군을 보자면은 태양광 관련주들이 동반 두 자릿수대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S&P 500기업 가운데서 인페이즈 에너지가 가장 강했습니다. 16% 급등이었고요. 이 퍼스트 솔라가 11%, 솔라에지 테크놀로지가 10% 정도 올랐습니다. 태양광주들이 왜 올랐느냐? 이것도 이 금리 여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높은 이자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 태양광 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아 그동안의 태양광주들은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또 특히나 금리 인상 기조 가운데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는 종목군이었습니다. 이 소비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기업들도 재고를 책임지는 와중에 이런 주가 움직임이 만들어졌었는데요.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를 한시름 덜어내면서 태양광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태양광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됐습니다. 과연 이런 미증시 반응에 동조할 수 있을 것인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하나솔루션 대표적인 태양광주 두 종목 묶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또 테슬라도 6%나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소식에 환영하면서 상당히 강한 반등세를 띄었는데요. 오늘도 국내 2차전지주들 반등의 연속성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0%에 육박하는 급등이었고요. 그리고 이들 종목이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은 동시효과 이전보다 동시효과 후반의 고점을 더 높이면서 대체적으로 고점 부근 종가 형성했습니다. 양봉이고요. 탄력 상당히 좋았죠. 5에서 9% 정도, 지금 2차전지 대표적인 종목군들인데 이렇게 사이즈 큰 종목군들이 5에서 10%가량의 동반 강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오늘 장도 연속성 기대해 봄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3분기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도 앞서서 3분기 보고서 이미 내놨고요. 이 보고서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들, 매체에서 분석 자료들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을 이야기를 하자면 인력과 자금 확보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 3분기 보고서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자금 확보 부분부터 보자면은요, ASML 지분을 또다시 팔았답니다. 이로 인해서 큰 자금, 현금이 들어왔다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ASML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분이 0.7% 정도 됐습니다. 주식수로는 275만 주 정도 되는데요. 9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3분기 지나고 봤을 때 이 지분이 0.4%로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8만 주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고, 정확히는 116만 주를 판 거죠. 매각 금액 1조 3천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분 매각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 반도체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이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계속해서 ASML 지분을 팔면서 전체적으로는 이로 인해서 한 3조 원가량의 자금 마련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력 확충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이 최근에 안유정 디자인 경영연구소 이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 부사장은요, 앞서서 최근까지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회사인 웨이모에서 자율주행차를 디자인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라는 해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인데요. 삼성 쪽에서 개발자 컨퍼런스 진행합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개발자 컨퍼런스 코리아 2023이었는데 어제 키노트에서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어서 이 부분 모아봤습니다. 전경훈 삼성전자 DX 부문 최고 기술 책임자 이 사장이 키노트를 가졌는데요. 여기에서는 지난 8월에 AI 포럼이 있었고 이때 삼성의 AI 솔루션, 그러니까 생성형 AI인 가우스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우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이 이 키노트에 포함이 된 건데요. 생성형 AI 모델 이 가우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언어, 코드, 이미지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가우스가 있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다양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윤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생성형 AI를 개발을 하는데 조금 더디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 도덕적인 관점 그리고 또 인류의 발전과 관련해서 꼭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안전한 데이터만 이 가우스는 학습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로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이 차별화 포인트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가우스는 내년 1월에 공개될 예정인 갤럭시 24S 모델에 채택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 쪽에서는 다 차기작이죠. 아이폰 16에 생성형 AI 기능 적용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AI 폰이라고 해야 될까요? AI가 적용된 이 휴대폰, 이 대전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우스 얘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식 기반의 이 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리고 모바일 갤럭시 UI 특장점이라든지 타이젠 플랫폼 이런 부분들도 함께 발표해서 다뤘습니다. 그러면 영향받을 만한 종목군 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이 이미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규 거래에서 어제 종가 확인해 볼 텐데요. 비폴라리스소프트 18%나 급등을 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 상승 보여줬는데 정규 거래에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12% 넘게 오름세 보여줬고요. 포맥스, 파버나인, 솔트룩스 함께 묶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SDI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 가운데서도 한껏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요. 연말 요즘에 포럼도 많고 컨퍼런스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발표 내용들도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22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는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3이 개최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삼성 SDI가 참여해서 그동안의 기술력을 뽐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켈의 함량,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하죠. 니켈의 함량을 90%까지 끌어올린 P6, 그러니까 6세대 각형 배터리부터 이 전고체 배터리까지 순차적으로 전시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세대 각형 배터리 P5가 탑재된 BMW i7 차량 실물도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 SDI에서 요번에 공개를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설명이 있을 만한 배터리들인데요. P5, 이 BMW 전시가 되고요. 그리고 P6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LFP 쪽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LFP에다가 중간에 M자가 껴 있습니다. 망간 섞은 거 이 부분도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전고체 배터리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인지 삼성 SDI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점점 더 재료가 많아지네요. 보시죠. 2차전지주들 반등하는 가운데서도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쪽의 탄력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 스페셜티 케미칼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관련주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방역에 확실히 좀 집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잠시 좀 스쳐 지나가는 유행병이 아닐까 했는데 조금 더 확산되면서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도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소아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그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표를 통해서 보시면은요, 지금 누적으로 주간 기준 데이터를 보시면 이쪽 숫자만 좀 보시면 됩니다. 41주에는 90건이었는데요. 이게 100건을 넘어서 120건, 그리고 44주차, 그러니까 11월 초순에는 160건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이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수치라는 점 확인이 되고요.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 약이라든지 관련주들 움직임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코플라스마 관련주들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제약품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또 경동제약, 위더스제약도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여기에 의료기기 쪽으로는 메가이시에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